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 동안 얼굴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예쁘다는 것과 이 동안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동안이 되기 위한 홈케어 방법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40대 여배우는 왜 그렇게 어려 보일까?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죠. 분명 40대 중반인데도 30대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뻐서? 주름이 없어서?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비밀은 정말 단순합니다. 무조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보다도 부드러운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 자연스럽게 정돈된 얼굴선이 훨씬 더 어려 보인다는 인식을 주죠. 아주 예쁘지 않아도 편안하고 정돈된 얼굴, 그리고 보는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얼굴이 요즘 시대의 진짜 동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노안과 동안의 비밀, 이 한 끗 차이로 동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40대 이후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볼륨의 소실입니다. 특히 앞볼과 눈 밑, 팔자 주변, 관자 부위의 깊은 지방층은 골격 위에 놓인 가장 핵심적인 윤곽 구조물인데요. 노화로 인해 이 부위들이 위축되고 꺼지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납작해지고 피곤하고 수척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증상이 누적되면 입꼬리까지 아래로 처질 수 있고요. 표정은 없는데 괜히 인상이 심술궂고 화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처럼 인상을 좌우하는 볼륨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동안과 노안의 경계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무작정 볼륨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때 유행했던 과한 볼륨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쉽고 편안하고 정돈된 동안의 얼굴이 아닌 억지로 노화를 붙잡고 있는 인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요새 추천하는 방법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닌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 피부 스스로 볼륨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인데요.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에 포함된 PDLLA 성분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피부 밀도와 탄력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2024년 발표된 스컬트라 관련 연구에서는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컬트라의 중안면 볼륨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는데요. 사진상에서도 임상적으로 자연스러운 볼륨 리프팅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보건 전략에 가깝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스킨 부스터 제품들이 단순한 물광 효과를 넘어 미세한 볼륨감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킨바이브, 바이리즌, 벨로테로 리바이브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필러와 동일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교도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도 기존 물광 주사에 비해 분해 속도가 느리고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필러의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어 국소 부위의 함몰된 볼륨도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부의 수분 퀄리티 향상과 함께 미세 꺼진 부위를 매끄럽게 복원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램페이스처럼 근육의 움직임을 교정하는 시술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고주파 에너지와 전기 자극을 통해 중안면부 근육을 강화하여 중안면 처짐을 예방하고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들어올리는 효과를 유도합니다. 볼륨을 직접적으로 채우는 방식은 아니지만 웃는 표정을 기억하게 만드는 근육 활성화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하루에도 여러 번 웃는 표정을 반복하면 인상이 바뀐다는 훈련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매가 부드러워지는 인상 개선을 통해 한층 젊고 온화해 보이는 동안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죠. 자, 이러한 콜라겐 중심의 볼륨 복원과 얼굴 인상을 고려한 근육 중심의 시술이 균형 있게 작용을 하면 볼륨이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과하지 않게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40대 여배우들의 얼굴이 부드럽고 탄탄해 보이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도 볼륨이 잘 유지돼도 턱선이 무너지면 전체 인상이 흐려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중턱이나 늘어진 옆턱선은 얼굴 하부를 처져 보이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요. 이 동안 얼굴을 결정짓는 핵심 중 하나는 프레임, 즉 얼굴 윤곽을 정리하여 또렷하고 선명한 턱선을 만드는 데 있죠. 특히 얼굴이 자주 붓는 체질이라면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서 조직 사이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고 이 만성적인 부기와 턱선 처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홈케어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괄사 마사지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의사들은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괄사 마사지를 추천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절하게만 잘 활용한다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턱선을 선명하게 만드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림프액은 귀 밑에서부터 턱선과 쇄골 방향을 따라 배출되므로 이 방향을 따라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마사지 직후에 즉각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림프 배출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다만 마사지 과정에서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과 마찰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부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구조적 원인까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방, 근육, 침샘과 같은 연부 조직의 변화가 이 턱선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원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는 보톡스가 있는데요. 보톡스는 과도하게 발달한 근육이나 침샘의 크기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보톡스가 효과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집에서 스스로 진단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꽉 깨물었을 때 턱의 각진 부위가 단단하게 튀어나온다면 이 사각턱 근육이 발달된 것이고요. 사각턱 근육의 뒤쪽, 귓볼 아래쪽으로 말랑말랑하게 튀어나온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귀밑샘이 비대한 것이고요. 턱선의 45도 방향에서 측면으로 보았을 때 턱선 아래쪽과 목선 위쪽으로 작게 튀어나온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턱밑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톡스를 이용해 해당 부위를 선택적으로 줄이면 얼굴선이 갸름해지고 전체적인 인상이 깔끔하고 가벼워지죠. 저는 여기에 더해 턱선을 따라 주입하는 스킨 보톡스도 선호하는데요. 얼굴 피부를 아래로 당기는 하안면 근육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켜 얼굴 하부 윤곽을 더 날렵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지방층이 두껍고 얼굴 하부 볼륨이 전반적으로 과하다면 지방을 직접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로는 울세라, 온다, 튠 라이너 등이 대표적인데요. 시술별로 세부적인 치료 기전은 다르지만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리프팅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간혹 지방이 특히 많은 경우에는 지방분해 주사 혹은 브이올렛과 같은 지방 파괴 주사를 병행하여 더 강하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20, 30대 사이에서는 드라마틱한 얼굴형의 교정을 위해 뼈 자체를 줄이는 안면 윤곽수를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이러한 윤곽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는 단순히 얼굴형을 결정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피부를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뼈를 줄이면 피부를 받치는 기반이 줄어들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쉽게 처지게 되죠.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이 살아있는 20, 3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도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40대 이상이 되면 훨씬 더 피부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안을 떠올릴 때 흔히 피부결 주름만을 생각하지만 이 얼굴의 프레임 또한 동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부는 좋은데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말을 듣는다면 꼭 턱선과 이 얼굴의 윤곽을 점검해 보시고요. 작은 변화가 전체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부 탄력만큼이나 이 얼굴 프레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동안 얼굴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피부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의 볼륨과 윤곽이 이 얼굴이라는 건축물의 뼈대라면 이 피부 톤은 그 위를 감싸는 외관이자 마감재에 해당이 될 텐데요. 아무리 윤곽이 예쁘고 얼굴형이 이상적이어도 피부가 칙칙하거나 거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려 보이지 않겠죠. 잘 정돈된 피부 톤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하고 맑은 인상을 주고 반대로 얼룩덜룩하고 거친 피부는 나이든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서는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멜라닌 대사가 저하되면서 색소가 이 피부에 오래 남아 얼룩덜룩해지고요. 콜라겐 감소로 인해 진피 구조가 붕괴되면서 피부가 푸석하고 늘어지게 되죠. 건조해진 피부는 피부에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않게 만들어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결을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맑은 인상, 젊어 보이는 인상이라 느끼는 얼굴들은 분명 그 바탕에 고르고 균질한 피부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피부톤 개선은 일상 속 실천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묵은 각질을 정리하며 진피의 수분과 탄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홈케어 성분으로는 비타민 C가 있는데요. L-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맑게 만듭니다.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층으로의 멜라닌 이동을 차단하며 피부 장벽 강화 및 항염 작용이 있어 민감한 피부의 피부톤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죠. 트라넥 3사는 멜라닌 합성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미나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알부틴, 아젤라익산, 파하와 같은 저자극의 각질 제거 성분들도 피부톤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밝아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톤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주범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색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해 광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따라서 피부톤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일리로는 SPF 30 이상, PA3+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외출이 잦은 경우에는 3-4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죠. 일부 항산화제나 미백 영양소는 경구 섭취하는 방법으로도 피부톤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장기 복용 시 피부톤을 밝게 하는 효과가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피크노제놀, 아스타잔틴, L-시스테인 등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거나 항산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부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홈케어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면 피부과 시술을 통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Q-스위치드 엔디아글 레이저, 피코세컨 레이저 등을 이용한 레이저 토닝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이고요. 그 외에도 손상된 진피 구조를 복원하면서 피부 속 수분을 채워 피부를 촉촉하고 반짝이게 만드는 스킨 부스터 시술도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컨비네이션 그리고 올바른 홈케어와 병행이 되면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결국 동안 얼굴은 단순히 주름이 없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볼륨, 선명한 윤곽, 그리고 맑고 투명한 피부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젊어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1mm의 볼륨, 한 겹의 피부결처럼 이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섬세한 디테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인상은 이 단순히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모보다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동안 얼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